우리 지금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 39명 중에 33명이 투표를 했고 과제 넘버4 마감을 한 주를 미루자가 33명 중에 32명이 찬성을 해서 일단 미루는 거로 결정을 내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과제 넘버4 새로운 버전은 이번 주말 중으로 LMS에다가 업로드를 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전반부 마지막 시간이니까 다음 주에 중간고사 볼 예정이니까 마지막 내용 살짝 다뤄두고 여유가 된다면 조금 빠르게 퇴근을 하는 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창컴 9주차 수업이고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름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름 사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막 그런 얘기들 하면서 모듈 단어 튀어나왔고 그 다음에 8-2에서는 2층에서 진행한 거는 이제 데이터 이름, 얘는 이제 어떤 이름이든 결국은 ID 값을 담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이름은 데이터 이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드 작성할 때 예를 들어 print라는 이름을 여기 지금 값이 뭐가 담겨 있네를 생각하면서 쓰는 것보다는 거기 당연히 원래 들어있었던, 내가 트롤링을 하지 않는 이상 원래 들어있었던 그 함수 프린트 그대로 남아있을 테니까 내가 뭔가 프로그램 바깥으로 뭔가 글자들을 내보내고 싶다,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다 할 때 이름 print를 적어가면서 함수 호출식을 구성해서 결과적으로 미리 마련해둔 코드를 실행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미리 준비되어 있는 print니 그런 이름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이 함수 정의를 적을 때 목표 등등에 해당하는 적절한 문장들을 적는 와중에 이제 내 프로그램의 데이터 흐름을 구성하기 위해 중간중간 몇 가지 이름들을 추가로 도입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추가로 도입을 하면서 내 프로그램 전체의 데이터 흐름 내지는 코드 실행 흐름을 여러 부분들로 나눠가면서 진행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할 때 그러지 않은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다에 해당하는 실습을 살짝 진행해 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해두고 오늘은 요 이름과 관련한 세 번째 시간으로 로컬 이름이라고 일단 제목을 지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또 다른 관점에서 요 이름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짝 풀어놓고 2층으로 내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타트 해볼게요. 뭐 지난 시간에 이런 것들 나왔습니다. 이제 이름 사전, 변경 권한이 있는 문장들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 다룬 거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할당문, 함수정의, 폼문, 임포트문입니다. 요거 직접 우리 인터랙티브에서 시도해 봤었고 요 친구들, 이 문장들의 실행이 갖는 공통점으로 그 실행하는 도중에 마치 할당문의 실행, 예를 들면은 C에다가 H 한 글자를 담는다 라든가 펑크에다가 지금 요 들여쓰기 한 내용물이 담겨 있는 그 함수 덩어리를 담는다. 뭐 정밀하게는 ID 값을 담는 거긴 하지만 아무튼 간에요. 그래서 인풋 타임 엔터 치면 타임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모듈을 가져와서 메모리 위에다 올려놓고 그거를 내 이름 사전에 타임 자리에다가 담는다와 같은 느낌으로 진행된다라는 걸 살펴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작업들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시점에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거나 이름 사전에 담겨있는 ID 값을 바꾼다든가 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까지 살펴봤어요. 예를 들어 포문에다가 새로운 이름 첫 줄에 I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I에다가 뭔가를 담아서 내용물을 실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라면 그 포문을 실행하는 동안에는 그 이름 I는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지 않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할당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넘버는 3 엔터 쳐두면 걔는 아마도 실행하는 동안 100% 확률로 이름 넘버를 이름 사전에 등재하게 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문장들도 엄연히 존재는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모듈이 정확히 뭔지는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수업 정도 수준에서는 일단 모듈은 파일이다 라고 적당히 퉁쳐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우리가 만들어둔 파이썬 프로그램은 그 실행하는 도중에 이름 사전을 단 하나만 만들어 놓고 쓰는 게 아니라 좀 더 살펴봤더니 각각의 모듈들이 서로 다른 이름 사전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 사전의 소유주 개념이 존재하고 일단 모듈들은 서로 독립적인 각자의 이름 사전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dir 괄호 열고 닫고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은 채로 괄호 닫고 vars 마찬가지로 등등은 기본적으로
그 함수 출식을 적어둔 그 자리에 해당하는 내 이름 사전의 내용을 보여주도록 돼 있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dir 괄호 열고 타임 괄호 닫고와 같이 적어둔다면, 임포트 타임을 해놨다면 타임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들어있는 이름 목록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거 우리 확인해 봤었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내 모듈 말고 옆 모듈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점 연산자를 섞어가면서 time.sleep, data.username과 같은 느낌으로 일종의 full name을 적어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full name을 적을 수가 있다면 그 full name을 할당문의 는 왼쪽 자리에 적음으로써 남의 이름 사전을 건드리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름 사전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은 해요. 트롤링이 가능합니다. 우리 막 프린트는 인트 같은 거 해보고 막 딜리트 프린트 같은 거 떼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누구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쓸 거냐, 여러분이 착실하게 점점점 적어가면서 풀네임 적으시면 이름 사전이 여러 개 있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대놓고 print, 그냥 대놓고 int 이런 식으로 풀네임이 아닌 이름을 적어뒀고 그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에 그 이름에 새로운 값을 담으려고 했다면 그 이름은 기본적으로 뭐 다른 이름 사전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지만 무조건 내 이름 사전에 등재하도록 세팅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새로운 값을 담는, 달리 말하면 뭐 이름 사전을 건드리는 시점에는 기본적으로 내 이름 사전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 반대 방향에 해당하는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값을 가져와서 사용하려고 했었다면 내 이름 사전에 이름 int가 없다면 그 일종의 상위에 해당하는 스코프 관점에서의 상위에 해당하는 이름 사전인 빌트인 이름 사전을 조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없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int라는 이름 없는 것 같네요. 네임 에러가 뜰 수도 있는 거죠. 우리 딜리트 프린트 했더니 네임 에러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대충 그런 느낌으로 각각의 이름 사전 여러 개가 존재하고 스코프 관점이 여기도 적용돼 있기 때문에 내 이름 사전 상위에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내가 맨 땅에서 그냥 이름을 적어놨을 때 점 수식 같은 거 안 적고 맨 땅에 적어놓은 상태에서 그 이름을 계산하는 시점에 이 스코프 관점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게 된다까지 우리가 구경을 해봤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로컬 이름이라고 지금 준비를 해놓긴 했는데, 아무튼 지난 수업에서 다뤘던 건 이제 옆 모듈의 이름 사전과 같이 모듈과 모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스코프 관점을 적용해봤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의 나는 모듈이었습니다, 항상. 근데 오늘 다뤄볼 거는 이제 함수랑 모듈 사이의 관계 정도로 우리가 축약을 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우리가 직접 코드로 적어가면서 실행해보고 결과 확인하기는 좀 귀찮을 것 같아서, 또 전반부 마지막 시간이니까 시간 단축을 위해서 제가 미리 예시 파일을 지금 LMS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일단 그것들 다운로드 해주시고 거기 있는 내용들 한 단계 한 단계 열어가면서 F5 눌러서 실행해가면서 왜 이러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9-2가 있기는 한데 그것도 일종의 이론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실습은 없고 요거 끝난 다음에 전반부 마무리를 같이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출제되어 있는 과제 넘버 4는 공식적으로 일정을 한 주를 연기를 해서 일단 오늘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마련되어 있는 우리 수업 중간고사 내지는 다른 수업 중간고사를 신경 쓰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0번째 설명서 그 기한 같은 거 적혀 있는 과제 자체에 대한 설명서를 갱신을 해서 우리 변경된 기간에 맞게 스케줄에 맞게 갱신을 해서 다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과제 넘버 4 지금 0.5.2까지 게시가 돼 있죠. 그거 다음 버전에 해당하는 0.5.3을 이번 주 주말 중으로 업로드를 해두도록 할게요. 약간의 패치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우리 지금 일주일 미룬 김에 여러분이 좀 더 편하게 과제할 수 있게 몇 가지 패치를 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뭐 저만 밤샘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무튼 간에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아마 최종 목표도 없이 오늘은 조금 빠르게 끝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시작해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예시 코드를 하나씩 까볼 예정이고, 일단 이 뒷 슬라이드의 내용 정리를 위한 슬라이드들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각각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시 9-1을 먼저 까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9- 잠깐만, 이게 왜 7이 더 위에 있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9-1-1부터 7까지가 마련돼 있고 9-1-1 먼저 열어서 구경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궁창컴 9주차 수업용 예시 파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각 문장 한 줄 한 줄은 1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전에 적었던 내용들을 다만 이전과는 다른 위치에 적어놓은 거에 불과해요. 그래서 살짝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모듈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문장들이 적혀있는 .py 파일이 하나의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F5를 누르면 이 모듈을 붙잡고 프로그램 실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는 결과적으로는 여기 적혀있는 각각의 문장들을 적어놓은 순서대로 순차, 분기, 반복, 흐름에 맞게 한 번씩 실행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한번 구경을 해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여기 요 세 문장은 지금 들여쓰기가 하나도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의미 관점에서 이제 그냥 모듈에다가 맨 땅에다가 그냥 적어놓은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구경해 본 바로는 여기서 지금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내 모듈의 이름 사전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의 나는 이제 모듈이 되는 거예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목록. 우리 이전에 봤었던 빌트인스라든가 우리가 본 적 없는 다양한 이름들도 있고 아마도 이 시점에는 그거 외에 추가적인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상한 이름들만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 다음에 이제 오늘의 메인 컨텐츠에 해당하는 함수 정의가 한 덩어리가 지금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이 모듈 입장에서 네 번째 문장인 겁니다. 아무튼 이 함수 정의 덩어리를 실행한 다음에 그 아래에 복붙을 해서 몇 가지를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거 세트를 지금 여러 군데에 지금 박아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 정의 내용물 실행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dir 괄호 열고 닫고 하면 우리 이전에 배웠던 거 생각해 본다면 여기선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funk1이라는 이름이 내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출력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지금 함수 정의 적어둔 저 함수 func에 대한 함수 호출식 적고 엔터키를 쳐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이전과 대비했을 때 함수 호출식 계산 이후, 달리 말하면 함수 정의 내용물을 실행한 이후 시점에 마지막으로 이름 목록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모듈의 이름 사전에 이름 목록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에는 이름 넘버를 적어 놓고 넘버에 담겨 있는 값을 프린트하도록 마지막 문장을 구성을 해둔 상태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전체 모듈의 실행 흐름은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함수 정의 내용을 살짝 보면 지금 새로운 함수 funk1은 일단 누군가 호출하면 이 문장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라고 들여쓰기해서 적어놨는데 이 안에도 지금 위아래에서 봤었던 그 세 문장 덩어리를 복붙을 해서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또 dir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있고 여기서도 역시나 내 이름 사전에 적혀있는 이름 목록을 출력을 해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일단 모듈 그 맨 땅에다 적어둔 게 아니라 함수정의 내용물로서 지금 dir 괄호 열고 닫고를 적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 dir 내용물 출력하기 전에 이게 지금 모듈 내용물로서 dir 괄호 열고 닫고 한 거냐 함수 내용물로서 적어놓은 거냐를 구분하실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버,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는 할당문은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그 과정에서 넘버 자리에 3을 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당문을 실행한 직후에 함수 내용물 안에서 내 이름 사전, 이름 목록을 출력을 해볼 겁니다. 이 내용물은 언제 실행되냐라 물어보면 현재 코드 구조상으로는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동안 이 문장을 실행하는 동안 저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걸 감안해서 F5를 한번 눌러봅시다. 일단 첫 번째 예시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결과만 놓고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자, 실질적으로 출력을 해봤더니 요건 이제 가장 먼저 F5 누르고 바로 가장 먼저 모듈의 이름 사전, 이름 목록을 출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들밖에 안 들어 있습니다. 여긴 이제 funk1에 대한 함수 정의를 실행한 직후에 그러니까 따라서 funk1이라는 이름이 이전에 배운 그대로 잘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요 아래가 조금 특이합니다. 함수 내용물
포원코원 시작 해가지고 지금 이름 목록을 출력을 해봤는데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해봤는데 길이가 0인 값이 0개 들어있는 리스트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 내용물 안에 있는 문장에다가 포함을 시켜놨었다면 그때는 모듈의 이름 사전은 일단 아닌 것 같아요. 모듈의 이름 사전은 우리가 모르는 거 지금 엄청 잔뜩 있고 펑크1도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이름 사전은 모듈의 이름 사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름이 진짜로 단 하나도 등재되지 않은 텅텅 빈 이름 사전이 잡히는 것 같아요. 자, 그 아래쪽 바로 아래에서 지금 출력하고 있는 건 그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한 직후에 다시 한번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서 내 이름 사전을 출력하겠어 라고 적어둔 그 문장을 실행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이름 넘버가 잘 등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할당문 넘버는 3 같은 걸 실행한다든가 할 때는 무조건 내 이름 사전을 건드린다 그랬잖아요. 지금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었으니까 dir 호출식. 지금 내 이름 사전에는 아무것도 없다. 내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한다. 내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성공적으로 감지를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도중에 출력된 내용이고 함수 출식 계산이 끝난 직후에 다시 한번 모듈의 이름 사전을 까봤더니 함수 출식 계산 전이랑 동등한 이름 목록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모듈의 이름 사전은 함수 내용으로 실행하는 동안에는 단 하나도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름 넘버를 써서 넘버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인 내 이름 사전. 근데 여긴 지금 나는 모듈이란 말이에요. 모듈의 이름 사전에서 넘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금 넘버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어요. 이 전체 코드 안에서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기 위한 등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여기밖에 없는데 여기 적혀있는 할당문을 실행하는 시점에는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이 모듈의 이름 사전은 아니었습니다. 명백히. 이름 아무것도 없는 뭔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또 다른 이름 사전이 존재했고 거기다가 넘버를 등재를 했어요. 그리고 3을 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듈의 이름 사전은 건드리지 않았고 따라서 함수 출식 계산이 끝난 이후에도 모듈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우리는 이름 넘버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출력하겠어와 같은 문장을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내 모듈 이름 사전에도 없고 빌트인 이름 사전에도 당연히 없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네임 에러가 뜨는 걸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지지난 시간까지는 이름 사전 그냥 진짜 책이 한 권 메모리 위에 꽂혀 있다 생각합시다. 이러고 넘어갔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이름 사전 사실 한 권이 아니었어요. 2권, 3권. 아이고 헬로월드 할 때도 2권을 썼습니다. 이러고 앉았었고 지금 또 다른 이름 사전이 이 전체 모듈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하는 와중에 사용된 적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감지를 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 얘기가 생각보다 복잡해요. 아무튼 첫 번째 예시는 이렇게 뭔가 우리가 지금 감지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름 사전이 존재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정도로 끝을 낸 셈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시를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의 목표가 지금 제 간절한 소망이 이 예시 만들 때 제 간절한 소망이 맨 마지막에 프린트 넘버 하면 3이 호출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네임 에러가 떴잖아요. 네임 에러가 뜬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이 한 줄을 지금 맨 땅에 추가를 해놨어요. 할당문 넘버는 0하고 엔터를 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F5 누르면 이제 이 할당문을 가장 먼저 실행할 거예요. 따라서 무조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된 채로 이전 버전이랑 완전히 동일한 문장들을 실행할 겁니다. 뭐 굳이 대조 안 하셔도 제가 복붙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우리의 목표는 얘 F5 눌렀을 때 최종적으로 프린트 넘버 하면 3이 출력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뭐 느낌이 오죠? 굳이 이런 예시를 만들었다는 건 F5 누르면 당연스럽게도 3은 출력되지 않고 뜬금없이 0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0이 출력되는 이유는 넘버 자리에 0을 담아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넘버는 이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 사용했던 이 이름 사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 자리에 0이 담겨 있기 때문에 0이 출력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문제의 원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할당문을 적는다고 여러분이 나 마지막에 3 출력하고 싶은데 정밀하게는 여기서 정한 이 리터럴 적음으로써 정한 저 값을 우리가 맨 마지막에 출력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제 넘버 1, 과제 넘버 2, 3, 심지어 4까지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목표는 어떤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채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앉아있는 친구들 대부분은 1학기 때 우리 프로그래밍 관련한 수업을 이미 듣고 온 친구들이잖아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가면서 열심히 새로운 데이터 이름 정해가면서 내 목표에 맞는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대결 규칙 같은 걸 세워보려고 노력했는데 이 이름과 관련한 문제가 요상하게 막 꼬여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나 분명 여기서 3 담으라고 적어놨는데 왜 안 담기는 거야? 왜 또 네임 에러가 나는 거야? 와 같은 고충을 겪었던 친구들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과제 1, 2, 3 기한이 다 끝난 이후 시점에나 치사하게 구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세 번째 예시를 가봅시다. 이렇게 열면 폴더를 저장해 주는 것만. 자,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예시는 실패했어요. 모듈 이름 사전에 미리 넘버를 등재해 주는 건 해결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걔는 이제 취소를 했고 롤백을 했어요. 첫 번째 버전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딱 한 줄을 추가를 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봤습니다. 살짝 구경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똑같고 차이점은 함수 정의 내용을 적을 때 문장 하나를 글로벌 넘버 엔터라고 해서 아마 글로벌 문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글로벌 문이라는 걸 하나를 추가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전이랑 동일한 할당문을 실행할 겁니다. 넘버는 3 엔터 쳐놨어요. 그 다음에 이름 목록 한번 출력하면 전체 함수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고 그 전후 시점에 모듈의 이름 사전, 이름 목록을 출력을 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넘버 자리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3, 3번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마 잘 되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F5 누르시면 일단은 목표를 달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지금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가 등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맨 처음부터 한번 봅시다. 일단 F5 누르자마자 모듈의 이름 사전, 이름 목록 봤을 때는 우리가 모르는 이름들밖에 없다가 함수 정의를 실행한 직후에는 당연스럽게도 새로운 이름 funk3가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적어놨던 dir 괄호 열고 닫고의 결과를 출력을 하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새로운 이름 사전 내용물을 출력을 할 겁니다. 이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이 부분은 명백히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한 직후 시점이에요.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하고 그 자리에다가 3을 담아 놓은 이후 시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새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그 이름 사전에는 넘버가 등재되지 않은 걸 볼 수 있어요. 그 할당문 넘버는 3 엔터 외에는 새로운 이름을 등재하는 문장이 적어도 함수 내용물 안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쓰던 새로운 이름 사전은 이름이 0개 담겨있는 채로 전체 실행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넘버는 어디에 등재됐나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서 구경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함수 호출식 계산이 끝난 이후 그 문장을 실행한 직후에 dir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모듈의 이름 사전을 까봤더니 거기에 넘버가 등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넘버가 등재된다라는 건 지금 이 전체 프로그램 안에서 넘버를 등재하는 코드는 단 한 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할당문 넘버는 3 엔터를 실행하는 시점에 뜬금없이 모듈의 이름 사전에 넘버를 등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들어있을까? 자명하게도 우리가 지정했던 그 3이 들어있다는 걸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목표가 최종적으로 3을 출력하는 거였고 글로벌 문이라는 걸 도입을 했을 때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린 지금 새로운 문장 하나를 써본 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예시를 가봅시다. 대충 세계관 설정은 끝이 났어요. 세계관 소개는 끝이 났고 9-1-4를 한번 봅시다. 자, 이제까지 봤던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해보는 느낌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 두 번째 예시에서 봤던 이건 이제 모듈의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등재하고 그 자리에다가 0을 담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함수 정의 내용을 먼저 보면 요 안에서 넘버는 3 엔터를 지금 적어놨다라는 건 그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도중에 사용하는 원래 이름이 0개에 담겨 있는 그 이름 사전에 새로운 이름 넘버를 첫 번째 이름을 등재를 하고 그 자리에 3을 담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VARS를 호출을 해서 내 이름 사전 그 자체를 들고 와서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아래는 잘 모르겠지만 얘네 지금 로컬즈랑 글로벌즈 둘 다 보라색 이름이잖아요. 쟤네들도 다 빌트인 이름이고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거 호출해서 리턴 값을 출력을 각각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따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 함수 내용물 안에 VARS 괄호를 닫고 적었을 때는 그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이름 사전을 출력을 해줄 거고 이 바깥에서 함수 정의 자체에 대한 실행이 끝난 직후 시점의 모듈 이름 사전 한번 출력해보고 함수 호출식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F5를 한번 눌러보시면 우리 모든 수업이 이렇게 예시로 시작하고 끝난다면 얼마나 편할까요? 조금 잘리긴 했는데 뭐 잘 보이죠? 대충 그냥 갑시다. 자, 지금 VARS 호출 요 부분은 그 func4에 대한 함수 정의까지 실행이 끝난 이후 시점입니다. 따라서 여기선 지금 새로운 이름 넘버랑 func4가 등재되어 있는 게 맞고 실제로 넘버 한 다음에 0 담겨 있고 그다음에 func4에는 함수 덩어리가 담겨 있습니다 라고 우리한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것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요. 뭐 모듈 이름 사전 우리 자주 까봤으니까 얘는 그러려니 하고 그 다음에 함수 내용물 안에다 적어놓은 걸 보면 여기서 그냥 VARS 하면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 내 이름 사전, 그 새로운 이름 사전을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고 이 VARS 호출하기 직전 타이밍에 우리가 넘버는 3 엔터를 쳐놨기 때문에 그걸 실행했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 넘버 3 담겨있는 채로 이름 사전이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로컬스랑 글로벌스 이 두 함수도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 우리한테 이름 사전을 한 권을 줍니다. 그리고 로컬즈 호출했을 때는 그냥 VARS 호출했을 때랑 동일한 그 이름 사전, 새로운 이름 사전을 우리한테 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함수 내용물 안에서 글로벌즈 해갖고 사전 하나 줘 해가지고 호출하면 모듈의 이름 사전을 우리한테 던져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대조할 필요 없죠. 위에 거랑 똑같은 거 지금 튀어나온 겁니다. 괜찮아요? 지금 새로운 단어가 글로벌 문,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자료 제목에서도 튀어나왔던 그 두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각각의 함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한 요약은 요 뒤에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지금 꾸준히 언급했던 그 새로운 이름 사전, 좀 더 정밀하게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이름 사전을 파이썬 동네에선 로컬 이름 사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비되는 이전부터 우리가 계속 구경해 왔었던 모듈의 이름 사전은 반대되는 단어로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우리 빌트인 함수 이름으로서 각각의 명칭들이 잘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이름 사전에 들어있는 이름들 역시나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이라고 서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겁니다. 마치 빌트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을 우리가 그냥 축약해서 빌트인 이름이라고 부를 수 있듯이 이 각각의 이름 사전에 담겨있는 이름을 그 시점에 로컬 이름 사전,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해두면 이제 5번째 예시로 가봅시다. 여기가 어쩌면 여러분한테 가장 치명적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우리 인수라는 단어가 이전에 튀어나왔었는데 함수 정의와 함수 호출식 하면서 튀어나왔었고 여러분 과제하면서도 left,
right라든가 그런 인수 이름들을 다뤄가면서 과제를 수행을 해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인수 개념을 이제 요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 이런 관점, 이름 관점에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이랑은 코드가 조금 다르니까 한번 구경해 봅시다. 일단 모듈의 이름 사전에 위절트를 등재해 놓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모듈의 이름 사전에 funk5를 등재해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데 일단 요 함수 정의 첫 줄에는 이름이 총 3개가 새로 등장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funk5에 대한 함수 정의 실행한 이후 시점에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이 포함되어 있는 할당문을 실행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요 F를 맨 앞에 적은 str 형식 리터럴 우리 이전에 소개해 본 적이 있죠. 함수 호출식의 이번 계산 결과값은 지금 저 호출식 내용 봐서는 뭐 아마 덧셈 하겠죠. 뭐 제가 뭐 다른 거 하겠습니까? 8입니다라고 튀어나오는 걸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요렇게 해둔 상태에서 함수 정의 내용물을 문장들을 한번 구경해 봅시다. 하면 여기는 이전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할당문 실행 전후 시점에 로컬 이름 사전을 털어볼 겁니다. 이전까지는 딱 함수 내용을 실행하자마자 로컬 이름 사전을 털었을 때는 이름이 0개 등재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텅텅 빈 이름 사전이 튀어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할당문 실행한 다음엔 당연스럽게도 새로운 이름 위졸트가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튀어나올 거예요. 그렇긴 한데 여기 이 할당문에선 지금 이름을 3개를 쓰고 있고 하나는 지금 는 왼쪽에서 새로 도입하려는 이름, 새로 등재하려는 이름 위졸트가 사용됐고 는 오른쪽에 수식 적을 때 덧셈식을 적어놨어요. 이름 X랑 Y 2개를 지금 적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저 이름 X랑 Y를 저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수식으로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 스코프 관점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서부터 X가 있나? 없으면 조금 더 멀리 있는 이름 사전, 없으면 더 멀리 있는 이름 사전 이런 식으로 찾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뭐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을 써서 할당문 는 오른쪽을 구성해 놨습니다. 따라서 일단 덧셈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위졸트에 담을 거예요. 위졸트에 담는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로컬 이름 사전의 위졸트 자리에다가 담게 될 겁니다. 를 생각해 둔 상태에서 한번 F5를 눌러서 실행 결과를 구경을 해봅시다. 해서 보면 자, 이전이랑 살짝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함수정의 funk5 함수정의 첫 줄에서 새로운 이름이 총 3개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함수 그 자체의 이름에 해당하는 funk5예요. 걔는 지금 일단 요 출력한 내용물상에는 funk5가 안 보이고 있죠. 당연스럽게도 걔는 지금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첫 줄에 적어놓은 괄호 안에다 적어놓은 새로운 이름 X랑 Y는 딱 보니까 우리 함수 내용물 문장들 실행하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이미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된 채로 스타트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름 사전 까봤더니 X 자리에는 3이 담겨 있고 Y 자리에는 5가 담겨 있다라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자, 그래요. 여기 지금 내용물 실행하자마자 시작하자마자 X, Y 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이유를 물어본다면 뭐 지금은 그 새로운 이름을 도입하는 부분이 함수 정의 첫 줄밖에 없으니까 그 괄호 안에 X, Y 적어놨기 때문에 로컬 이름 사전에 X, Y 두 이름을 등재해 놓고 스타트 하나 보다라고 여러분이 적당히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X 자리엔 3이 담겨 있고 Y 자리엔 5가 담겨 있는 채로 스타트 하냐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건 뭘까요? 왜 X에 3이 담겨 있고 Y에 5가 담겨 있다라고 출력이 됐습니까, 지금? 는 뭐 아마도 누가 그렇게 적어놔서겠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지금 이 예시 코드에서는 3이랑 5를 사용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어요. 여긴 지금 funk5 이미 함수 정의 실행해서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코드 덩어리를 지금부터 실행하겠어 라는 의미로 적어놓은 함수 출식입니다.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리터럴 3이랑 리터럴 5를 적어놓은 상태로 마무리를 해서 괄호까지 닫아놨어요. 그래서 이 함수 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지금 여기서 정해둔 이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왜 X자리에 3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Y자리에 5 담아놓고 스타트하냐? 그 스타트를 시킨 이번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함수 호출식의 괄호 안에 적혀있는 각각의 수식들을 계산한 결과값이 인트값 3이랑 인트값 5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정답이 되고 사실상 그거밖에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바로 아래에서 result는 x 더하기 y 엔터를 쳐놨단 말이에요. 새로운 이름 result는 당연스럽게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담냐는 x값, y값에 해당하는 3이랑 5를 꺼내와서 더한 결과에 해당하는 8이 담겨있는 걸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함수 내용물을 끝을 내는 시점에 return result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몇 번 구경해 본 적 있는 return문을 적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복습이긴 한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return문은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능은 일단 return문은 어떤 함수의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함수 정의 적을 때 들여쓰기에서 적는 내용물로서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긴 지금 잘 적어놨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적어놨다면 지금 함수 내용물 실행하다가 어느 시점에 return문을 실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return문을 실행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이 함수에 대한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을 하지 않겠다, 실행을 중단하겠다라는 첫 번째 의미를 가져갑니다. 실행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마지막 문장까지 다 실행해야 할 일이 끝나는 건데 return문을 실행한다? 그러면 return문 아래에 적혀 있을지 모르는 순차 개념을 생각해 본다면 return문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그 모든 문장들의 실행을 스킵을 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이미 오류가 났다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left가 이긴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뭐 지능 능력치를 검사한다. 그런 if문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면 우리는 편하게 return문을 적어두는 게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첫 번째 기능이고 코드 실행 흐름 관점에서의 기능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그냥 return하고 엔터를 친 게 아니라 return result하고 엔터를 쳐놨는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기능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왜 x에 3 들어있고 y에 5가 들어있나요? 라는 질문에서도 확인했듯이 이 함수 내용물을 실행한다라는 건 어딘가에 적혀 있었던 저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이기 때문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return 뒤에다가 이렇게 수식을 하나를 적어두면 이 수식의 계산 결과값을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이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지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이전 수업에서 각각 다른 타이밍에 살짝씩 얘기를 해두고 넘어간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 확실히 그런 의미를 갖겠구만 하고 여러분이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여긴 지금 result 값을 return하겠어. 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금 펑크5 내용물 실행은 단 한 번 발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return 8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정한 return 값이라고 부를 수 있는 8은 구체적으로 지금 저 내용물 실행을 이야기했던 이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서 튀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는 원래 할당문에 적혀 있었단 말이에요. 는 오른쪽에. 따라서 result는 8 엔터 친 것과 동등한 느낌으로 모듈의 이름 사전에 result 자리에 8을 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지금 F 적어놓은 str 리터럴 안에서 result 값을 꺼내가지고 메시지 만드는 데 쓰고 있고 아까 8 담아놨으니까 당연히 계산 결과 값은 8입니다 라고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는 게 정상이고 실제로 그렇게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VARS에서 모듈 이름 사전을 털면 모듈 이름 사전의 result 자리에는 당연스럽게도 8이 담겨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납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함수 호출식 펑크5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예를 들면 7,11 같은 느낌으로 잠깐 이러면 욕설이 되는구나. 10으로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엔터를 치면 이번에는 이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면서 다시 한번 함수 내용물을 실행을 할 건데 그때는 x자리에 7을 담고 y자리에 10을 담은 채로 스타트를 할 겁니다. 그죠? 왜냐면 우리가 함수 호출식을 그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그 함수 주식을 계산하면서 내용물을 실행하게 되는 그 시점에 미리 새로운 이름사전, 로컬 이름사전에 각각의 인수 이름 X자리, Y자리에다가 함수 주식 괄호안에 적어놓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7이랑 10을 담아놓은 채로 스타트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졸트에 17이 담길 것이고 따라서 위턴값이 17이 되는 것이고 위턴 17 하는 셈이 되고 여기 지금 인터랙티브에서 함수 주식 적고 엔터키 친 거니까 최종적으로 우리한테 17 저 함수가 위턴해준 값, 저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은 17입니다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전체 문장 실행이 끝이 나는 걸 구경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 얘기까지 도입하면 드디어 함수 얘기를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면 5번째 예시예요. 자, 2개 남았어요. 예시만 보다 1시간 지나가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자, 요거는 약간 지금 납득하기에 복잡할 수 있는 예시기는 한데 일단 구경은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FIB라는 이름의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FIB 넘버 뎁스 해가지고 인수를 2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인덴트 해서 요건 아마 들여쓰기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 들여쓰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IB 괄호 열고 요번엔 넘버 값이 뭐냐 해서 FIB 0, FIB 1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넘버 자리에 0 담고 뎁스 자리에 무엇을 담아서 그래서 들여쓰기를 몇 번 해서 내용물을 실행하고 있나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그 피보나치 수열의 넘버 번째 숫자가 뭐냐를 우리한테 리턴해주는 기능을 지금 파이썬 문장들 나열로 구성을 해놨다 보시면 돼요. 피보나치 수열 알죠? 그 막 뭐 조개 껍데기, 앵무 조개 껍데기 같은 거 이렇게 둘둘둘둘 동글동글 해가지고 점점 커지는 그런 느낌의 그림을 구경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에서는 피보나치 수열, 그 수열의 가장 첫 번째 숫자를 1번째 숫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1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기 위해 FIB를 호출했다면 나는 당연히 1입니다 라고 답하면 돼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2번째 조건, 누가 나한테 피보나치 2번째 숫자가, 피보나치 수열의 2번째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1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2번째 조건이에요. 마지막 3번째 조건은 자, 그러면 1도 2도 아니다라는 건 3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누가 나한테 3번째 피보나치 수, 3번째 피보나치 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머릿속으로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n번째 피보나치 수는 n-1번째 피보나치 수랑 n-2번째 피보나치 수를 서로 더한 값이 돼요. 따라서 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당신? 압니까? 요즘 2023년도 친구들이 초중고 다닐 때는 피보나치 수를 배웁니까? 뭐 C 프로그래밍에서 이미 했을 수도 있죠. 아무튼 그거에 해당하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갑자기 365번째 피보나치 수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면 나는 364번째 피보나치 수랑 363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아야지 그 답변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FIB 호출식을 FIB 함수 정의 안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FIB라는 함수를 호출하면 넘버 번째 피보나치 수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내가 손에 들고 있는 넘버 값은 365기는 하지만 거기다 1을 빼서 364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달라라고 호출을 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보기 편하게 들여쓰기는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다와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끝나면 이제 넘버 마이너스 2 지금 같은 경우는 363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해서 그 결과를 더해서 위졸트에 담고 최종적으로 리턴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5번째 피보나치 수는 얼마냐? 들여쓰기 처음에는 안 해도 된다와 같은 느낌으로 5랑 0을 담아서 FIB로 호출하는 함수 호출식을 적고 엔터키를 쳐서 문장을 완성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엔터를 치시면 그럴싸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넘버 자리에 5를 담고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가장 처음 저 이제 5번째 계산할 거예요. 알려드릴게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5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려면 4번째, 4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함수 내용물 안에 적혀 있는 함수 출식을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4번째 알아야 되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3번째 알아야 됐네요. 이 시점에 마찬가지로 2번째를 알아야 되네요. 근데 이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2번째 당연히 1이죠 하고 리턴 1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는 도중에 2번째를 알았으니까 이제 1번째를 알면 되는 거예요. 얘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수를 더하면 이제 3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고, 그게 2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리턴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지금 3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고 있나를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 그 넘버 자리에 3 담고 호출했던 함수 호출식은 언제 계산되냐라면 넘버 자리에 4가 담겨있던 그 시점에 계산을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째 걸 구하기 위해 3번째 거랑 2번째 거를 구해서 더해서 최종적으로 4번째 피보나치 수는 3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왜 4번째 피보나치 수 내용을 실행을 했지? 생각해보면 넘버 자리에 5 담고 FIB를 호출해서 그 내용물을 실행하는 와중에 넘버 마이너스 1번째, 넘버 마이너스 2번째 하다 보니까 FIB 4 집어넣어서 지금 호출을 했던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3번째 피보나치 수 다시 한번 구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번째, 마이너스 2번째 다 구했으니까 최종적으로 FIB 5번째 피보나치 수는 5입니다 라고 우리한테 말하면, 지금 저 함수 정의 아래에 깔려 있었던 그 한 줄, 한 문장의 실행이 드디어 비로소 끝이 나게 됩니다. 뭐 여러분이 뭐 더 해보고 싶으면 FIB 10 들여쓰기 안 해도 돼. 처음에는 하면 오지게 열심히 내용물 실행을 하다가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전에 나왔던 내용을 살짝 끌고 와 볼게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동안 써먹기 위한 새로운 이름 사전을 만들어서 쓴다라는 걸 이전 예시에서 살펴봤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넘버 자리에 10을 담고 스타트한다 라고 우리가 지금 인터랙티브에 적어놓고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넘버 자리에 10이 담겨있는 새로운 이름 사전을 들고 있는 채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에 지금 미품은 조건식 우리가 열심히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 내용에 입각해서 지금 넘버 자리에 9를 담으면서 다시 한번 FIB 내용물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에 해당하는 FIB 넘버 마이너스 1, 뎁스 플러스 1에 해당하는 함수 호출식을 계산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물 실행이 끝나야 요번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이 끝나요. 여기도 지금 함수 호출식이 적혀 있잖아요. 여기 있는 함수 호출식 계산을 끝내려면 동일한 함수에 대한 내용물 실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당연스럽게도 이전이랑 또 다른 로컬 이름 사전을 다시금 만들어서 이번에는 넘버 자리를 9 담고 8 담고 7 담고 등등등 2 담고 해가면서 동일한 내용물, 코드를 실행한다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저만 한번 해볼게요. 저렇게 매번 계산을 시작할 때마다 지금 이 내용물 실행하는 도중에 사용하고 있는 로컬 이름 사전은 메모리 어디에 있냐, 몇 번지에 있냐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게 같은 숫자가 튀어나오면 일단은 아까랑 똑같은 이름 사전을 쓰고 있구나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숫자가 튀어나온다면 무조건 이전이랑 다른 새로운 이름 사전을 만들어서 쓰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무슨 숫자들이 튀어나오나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러면 비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걸 앞에다 붙일게요. 인덴트 하기조차도 전 시점에 붙여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기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자, 맨 처음에 실행할 때는 1940 번지에 로컬 이름 사전이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이름 사전의 넘버 자리에는 5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물 실행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함수 호출식을 계산을 하는 타이밍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함수 내용물 실행하는 시점이 됐습니다. 그때는 당연스럽게도 5가 원래 담겨 있었던 그 로컬 이름 사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이름 사전을 만들고 거기다가는 4를 담아서 동일한 내용물을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랑 다른 거, 역시나 아까랑 다른 거 써서 FIB 계산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한 방에 끝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return 1하고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번 내용물 실행하면서 썼었던 그 이름 사전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원래 넘버 자리 2가 담겨 있었던 2640 번지 있었던 이름 사전은 더 이상 안 써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00 번지 이름 사전, 넘버 자리에 3 담겨 있는 그 이름 사전을 들고 작업을 수행하는 와중에 이제 두 번째 피보나치 수 구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첫 번째 피보나치 수만 구하면 되겠구만 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FIB를 호출합니다. 이번에는 넘버 자리 1을 담아서 호출할 거고 당연히 요 2800 번지 넘버에 3 담겨 있는 이름 사전 말고 새로운 이름 사전 만들어서 그 자리 넘버 자리에다 1을 담고 내용물을 실행합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이랑 동일한 아이디 값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는 사실은 동일한 이름 사전을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 관점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쓰고 있다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시점에 그러니까 FIB 3 호출해서 그때 이제 FIB 2를 호출하면서 새로 만들었던 로컬 이름 사전은 내용물 실행 끝나면 더 이상 안 쓰는 거고 요 시점에 새로운 이름 사전을 다시 한번 만들어 갖고 써먹고 있지만 지금 이름 사전은 원래 들어있었다가 이제 내다 버린 비어있는 메모리 영역, 동일한 메모리 영역을 써서 새로운 이름 사전을 다시 한번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돼 있고 아마도 이게 제 기억이 맞다면 요즘 버전, 그러니까 3.10, 11, 12 정도 버전에서는 매우 엄청나게 높은 확률로 자 이거 다시 들여쓰기 롤백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2800 적혀 있잖아요. 여기도 2800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2800 적혀 있고 여기도 2800 적혀 있어요. 이건 들여쓰기를 두 단 한, 그러니까 내용물 실행하면서 내용물 실행하면서 내용물 실행하는 와중에 사용하는 로컬 이름 사전들은 다 2800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버전은 2640인 것 같고요. 그 이전 버전은 2A80, 4A0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여쓰기 0단계일 때 하나밖에 없지만 아무튼 요거 들여쓰기 1단계일 때는 A280, A280 그 다음에 들여쓰기 3단계일 때는 2800, 2800, 2800, 2800 그 다음에 2640, 2640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동일한 메모리 영역 원래 이름 사전 한 권 꽂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쓸모없게 돼서 내다 버린 메모리 영역을 최대한 재활용하려고 노력하도록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설계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되는 상황이고 아무튼 간에 잘 구성을 해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자, 한번 내용물을 실행하면 일단 요걸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출력하기 전까지는 넘버 자리에 5를 담고 호출했던 그 함수 호출식의 계산은 아직은 끝이 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아직은 넘버 자리에 5가 담겨있는 이름 사전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용물 실행하는 동안 써먹기 위해서 맨 처음에 만들었던 그 새로운 로컬 이름 사전을 버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물 실행이 끝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기 시작할 때는 무조건 이전이랑은 다른 숫자가 튀어나오도록 구성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게 잘 반영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전에 살짝 튀어나왔던 이 동일한 들여쓰기 단계에서는 숫자가 동일하게 튀어나온다는 부수적인 약간의 성능 향상을 위한 왜냐하면 파이썬 동네는 함수 투성이고 함수 호출식 계산을 빠르게 할수록 유리한 거니까요. 그래서 약간의 성능 이슈를 위한 재활용 측면에서 똑같은 숫자를 배정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말은 동일한 위치에 이름 사전을 다시 한번 만들고 하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등등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덴트를 빼버리고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4자리까지만 뒷 4자리만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면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죠. FIB 10 할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이거 그래요. 0 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으로 길다.
그래서 4200, 2800, 2280, 2640, 2570, 2560 이건 0F80이겠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적당히 영상을 스킵한다든가 해서 구경해 보시면 계속 똑같은 숫자 총 9가지의 똑같은 숫자를 계속 재활용해 가면서 쓰고 있다는 걸 간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복습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롤백을 해두고 마지막 예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는 모듈 우리 지난 시간 그 8-2 최종 목표에서 모듈 2개를 쓰가 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게 목표였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자, 여기서는 지금 인수 개념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제 x라는 이름, y라는 이름, result라는 이름을 다른 모듈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내용은 일단 심지어 func7 함수정의 내용을 실행하기 직전 시점에 여기서 이 임포트문을 실행하면서 옆에 있는 할당문을 실행하면서 새로운 모듈 메모리 위에 올려놓고 스타트를 할 거예요. 그 모듈 이름 사전에 X자리엔 3이 담겨있고 Y자리엔 5가 담겨있고 리졸트엔 0이 담겨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func7에 대한 함수 정의를 실행하고 최종적으로 func7 함수 호출식을 계산함으로써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전에 적혀 있었던 할당문이랑 리턴문 대신에 할당문이랑 할당문 두 개의 콤보를 지금 적어 놓은 셈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로컬 이름이라고 말할 수 있는 x랑 y를 써서 요번에 더할 값 두 개를 얻었었다면 이번에 뭐랑 뭐를 더할 거냐에 해당하는 값이 다른 모듈의 이름 사전에 적혀 있기 때문에 data.x, data.y처럼 풀네임을 찍어서 여기 담겨 있는 3이랑 5를 꺼내가지고 덧셈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로컬 이름 사전에 리졸트 자리에다 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로컬 이름 사전의 리졸트 값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데이터 모듈의 리졸트 자리, 지금 0 담겨 있는 데다가 최종적으로 8을 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물 실행을 끝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data.result에 담겨 있는 값을 포함시키는 메시지를 만들어서 프린트를 할 거예요. 당연스럽게도 여러분 지금 눈으로 봐도 알겠지만 얘는 5번째 예시랑 동등한 결과가 튀어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뭔가 좀 번잡하게 인수 로컬 이름 사전 그런 거 신경 써가면서 우리가 코드 작성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컬 이름 사전 리졸트를 쓰긴 했지만 지금 아무리 봐도 이 두 할당문은 한 문장으로 압축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data.result는 data.x 더하기 data.y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경우는 로컬 이름 사전 1도 건드리지 않고 거기 이름 0개 등재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 목표 달성할 수 있어요. 인수 개념 아까 전에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함수 호출식의 괄호 안에 적혀있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가 이 소리하고 앉았던 걸 1도 신경 쓰지 않고도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을 성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불편한 점은 원래 x 한 글자 적으면 되는 거였던 거가 이제 data.x와 같이 풀네임을 찍어야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할 거기 때문에 키보드 타수가 늘어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는 하죠. 그렇긴 한데 요거는 역으로 지금 우리 시점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DA 정도까지 적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데이터가 튀어나올 것이고 그래서 점 찍으면 지금 데이터 모듈을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내가 굳이 길다란 이름을 치지 않아도 자동 완성을 당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개발 환경이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풀네임을 찍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아무튼 로컬 이름 부분이 납득이 잘 안 된다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각각의 모듈은 서로 다른 이름 사전을 써먹는다. 그 다음에 남의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 얼마든지 새로 등재하거나 거기 담겨있는 값을 변경할 수가 있다. 배웠던 걸 떠올려 본다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담기 위한 모듈을 따로 준비해서 임포트문 실행만 해준다면 큰 고민 없이 이름과 관련한 큰 고민 없이 여러분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볼 만한 건 2가지 정도를 더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데이터.result는 result라고 적혀 있는데 당연스럽게도 여기 지금 맨 땅에 적어놓은 result는 데이터 모듈 이름 사전의 result를 의미하는 게 될 수는 없죠. 스코프 관점에서 연관관계가 1도 없으니까요. 따라서 얘는 현재 시점에는 로컬 이름 사전의 result 자리에 담겨있는 값을 꺼내오는 셈이 됩니다. 지금 8이 담겨 있을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건 명백히 지금 풀네임을 찍어놨기 때문에 데이터.result 하면 데이터 모듈 이름 사전의 result를 꺼내와서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래 여기는 return result가 적혀 있었어요. 결과값 8을 최종적으로 출력하기 위해 어디서? 모듈에서 출력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return 문을 쓰지 않고 대신에 할당문을 써서 그 중요한 숫자 8을 어딘가에 담아놓고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고 있다 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이건 복습이죠. 자, 데이터.x하고 데이터.y 하는데 여긴 지금 이름이 두 개 적혀 있는 거잖아요. 당연스럽게도 요 수식을 계산하는 동안 네임 에러가 나지 않으려면 데이터라는 이름은 이미 등재되어 있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지금은 로컬 이름 사전에는 데이터라는 이름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거니까 따라서 이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에서 데이터를 찾게 돼요. 그러면 아까 임포트했던 그 모듈 이름 사전은 x, y, result 담겨있는 그 모듈이 튀어나올 거고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 전체 점 수식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동작할 거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타임.슬릿도 마찬가지죠. 임포트 타임 엔터 안 치면 타임이 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오류를 낼 거잖아요. 그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데이터.y의 점 왼쪽에 있는 이름은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거나 최소한 스코프 관점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내가 조회할 수 있는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야 된다 정도까지만 추가해두면 복습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제 넘버 4는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점 어쩌고 저쩌고 내지는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중요한 제가 나눠드리는 데이터는 인포스 한 다음에 점 찍으면 이런저런 이름이 튀어나온다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동 완성 당해가면서 조금 더 편하게 제가 마련해둔 각각의 이름 또는 여러분이 원하면 새로운 이름을 도입해가면서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큰 기능적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이렇게 적어놨다 칩시다. 그래요. 지금 아직 압축까지 할게요. 이건 저만 할게요. 압축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적어놨다 칩시다. 데이터 모듈의 result 자리에 데이터 모듈의 x값, y값, result 값을 다 때려 박아서 다시 한번 담는다라는 의미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8입니다라고 잘 나올 거예요. 근데 펑크7 다시 한번 호출하면 자, 이번에 엔터 치면 뭐라고 나올까요? 지금 현재 코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랑 다른 점은 x랑 y랑 result를 다 더해서 result에 담는 거예요. 근데 지금 F5 눌러서 펑크7을 첫 번째로 내용물을 실행했을 때는 3이랑 5가 x자리에 담겨있고 result에 0이 담겨있기 때문에 계산 결과값은 8입니다라고 나와요. 근데 동일한 함수 출식을 괄호 안에 적혀있는 내용 하나도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펑크7을 하고 요거까지 해야 되는군요. 이거 복사해 올게요. 출력은 아래에서 하는 거였습니다.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 게 정상이었고 이제는 데이터.result에 8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result는 16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데이터.result에 16이 담겨 있는 게 맞아요. 따라서 저 두 문장 콤보를 다시 한번 실행하면 이번에는 24가 나오고 등등등. 자, 동일한 함수 출식, 진짜 완벽하게 똑같은 함수 출식을 연거푸 계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동일한 함수 내용물을 동일하게 데이터들 들어있는 로컬 이름 사전을 써서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이전이랑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나와요. 자, 이런 느낌의 일종의 누적을 시키는 기능을 펑크5와 같이 인수를 써서 진행하는 버전으로 하려면 마치 6번째 예시, 피보나치에서 막 뎁스 더하기 1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과 유사한 느낌으로 뭔가 복잡한 작업을 수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모듈 여러 개를 도입해 갖고 쓰면 얼마든지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이번이 몇 번째 펑크7 호출인지랑 무관하게 완전히 무관하게 누적을 시켜가면서 변경해가면서 동일한 내용물을 이전이랑 다른 스타일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숨은
단점 내지는 장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걸 C 동네에선 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파이썬 동네에선 여러분이 장점으로 써먹을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 과제 넘버 4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해 가면서 매번 내가 적어둔 동일한 함수 정의, 그 들여쓰기 한 내용물을 실행함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각각 위치에 담겨있는 데이터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전이랑은 다른, 아까 전에는 수집했지만 이번엔 북으로 이동해야겠구만과 같은 서로 다른 코드 실행 흐름,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위턴값, 데이터 흐름을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하면 일단 오늘 9-1에서 메인 컨텐츠에 해당하는 예시 구경이 무려 1시간 17분 만에 끝이 나요. 자, 질문 받는다. 궁금한 거 있습니까? 자, 우리 슬라이드에다 적어둔 내용 정리 한번 구경해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게 슬라이드가 빨리 끝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유가 될까? 9-2까지 조금 당겨놓고 아래로 내려가서 남은 내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우린 지금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또 이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이썬 동네에서는 모듈들 뿐만 아니라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 그래서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도중에도 별도의 이름 사전을 새로 만들어서 씁니다. 그래서 우리 1번 예시에서 봤을 때 dir 괄호 열고 닫고 평소랑 비슷하게 똑같이 적었는데 복붙해서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dir 괄호 열고 닫고를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다가 적어놨더니 그걸 계산하는 동안 0개에 담겨있는 이름이 하나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름 사전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 목록이 0개짜리가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스코프 개념이 여기도 적용되기 때문에 함수 내용을 실행하는 도중에 뭔가 이름이 뜨면 점수식 아닌 그냥 맨땅에 이름을 적어놓은 게 뜨면 가까운 이름 사전부터 조회를 하게 돼요. 그 텅텅 비어있는 이름 사전에 아마 없을 테니까 print라는 이름 생각해보면 그 가장 가까운 이름 사전에 없으니까 모듈의 이름 사전을 찾고 모듈의 이름 사전에도 없으니까 빌트인 이름 사전에서 프린트를 찾아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성공적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잠깐만 이거 일관성이 또 깨졌어요. 아무튼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는 도중에 그 함수 정의 안에 적혀있던 할당문 등등을 실행하면 새로운 이름은 기본적으로 방금 만들었던 그 별도의 이름 사전에 등재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 사전에 등재된다라고 이전에 설명했는데 그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서의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개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제 나라는 이런 주격을 우리가 도입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런 새로 만들어서 써먹고 있는 그 이름 사전을 로컬 이름 사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종종 구경해 봤었던 모듈의 이름 사전은 글로벌 이름 사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는데 자, 이거는 예시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리려면 또 핸드폰 찍어야 되잖아. 잘 안 보일 테니까요. 좋아요. 자, 뭐 그냥 빠르게 적기 위해 a.py가 있다 칩시다. 여기에 이제 df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패스를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b.py가 있습니다. 이거 들어올까? 화각이 안 보여. 아니 진짜 우리 출석률이 30%만 돼도 이 짓 안 하는데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우리 출석률을 2%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뭐 그건 본인의 자유로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잔소리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b.py가 따로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a.py에서는 잠깐만 그래 이렇게 합시다. b.py에서는 import a를 합니다. 아무튼 얘를 이제 읽어서 a라는 새로운 모듈을 만들 거예요. a의 이름 사전에는
f가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f 자리에는 지금 패스문 하나로 구성해 놓은 함수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a.f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우리 타임점 슬립을 할 수 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뭐 나만의 f 새로운 이름 도입하고 여기다가 a.f 괄호를 닫고 하면 안 되지. A 이름 사전에 f 자리에 있는 값을 내 이름 사전에 f 자리에 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맨 땅에서 f 괄호 닫고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얘는 지금 풀 네임을 찍은 거예요. A 이름 사전에 있는 f를 갖고 그 함수 덩어리 들어있으니까 그걸 호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패스가 아니라 글로벌스 출력을 한다 칩시다. 코드 아니니까. 자, 여기서 퀴즈예요.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는 지금 a.f 하는 거고 얘는 그냥 f 하는 겁니다. 이 두 상황에서 글로벌스를 출력할 거예요. 결국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 그러면 여기서 지금 출력하는 그 글로벌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이 될 건데 걔는 A 거가 출력이 될까요? B 거가 출력이 될까요? 일단 이 두 케이스 각각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생각하는 동안 그냥 예시를 만들어 버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시 만들어 볼게요. 자, 이게 a.py입니다. df f 프린트 글로벌스 편의를 위해서 여기는 name은 a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a.py가 있고 이걸 이제 b.py를 만들어 볼게요. b.py를 할 거예요. b.py는 name은 b, 그러니까 자기 이름 사전의 name 자리에는 b를 담을 거고 그거 하기 전에 import a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f 함수 정의를 적는 게 아니라 a.f 해가지고 호출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나만의 f는 a.f다 한 다음에 나만의 f는 a.f다 한 다음에 f 괄호를 닫고 해서 호출할 겁니다. 여기서 F5 누르면 총 2번 글로벌 이름 사전을 출력을 할 거예요. 과연 각각 네임 자리에는 A가 들어있을 거냐 B가 들어있을 거냐입니다. 당신의 정답은 당신의 의견은 둘 다 B 위에 거가 좀 그렇지 않아요? 쟤는 A 이름 사전 털고 있는 거잖아요. A 이름 사전 털어서 F 찾아갖고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스 해가지고 그럼 모듈 이름 사전 출력하는 건데 이거 지금 A의 이름 사전 해가지고 호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A 거가 출력돼야 되지 않을까? 당신의 주대는 여전히 둘 다 B가 나올 것 같다? 자, 이거 F 한번 눌러볼게요. 잠깐만. 이렇게 긴 게 나온다고? 그냥 이러지 말고가 아닌데. 이거 좀 긴데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VARS라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요. 네임을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당연히도 A가 담겨 있어요. 일단은 A.F 할 때는 네임 자리에는 A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모듈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해요. 이거 조금 고쳐서 좀 더 보기 편한 형태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짓을 하면 되는구나. 여긴 B니까 BBB는 3.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름을 각각의 이름 사전에 등재를 해놓고 진행해 볼게요. 여기는 BBB가 아닌 AAA 자리에 3을 담고 글로벌스가 아니라 글로벌스를 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서는. 이거 여러분 못 본 척 해주세요. 지금 이거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여전히 글로벌 이름 사전을 털 거긴 한데 글로벌 이름 사전의 이름 목록만 털 거예요. 여기서 F5 누르면 두 케이스 다 A의 이름 사전을 텁니다. 분명히 F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그게 풀네임을 찍든 지가 마음대로 새로운 이름 도입해서 하든 실질적으로 F라는 함수, 지금 그 프린트 호출식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그 동일한 문장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B.py에서 B 모듈에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전혀 1도 신경 쓰지 않고 AAA가 튀어나와요. 당신은 완벽히 오답입니다. 둘 다 B가 아니었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라 물어볼 수 있어요. 이유가 뭐냐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f에 대한 함수 정의가 a.py에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자, 우리 아까 스코프 얘기할 때 봐봐요. 요 안에서 dir 하면 요 안에서만 쓰는 이름 사전을 보는 거잖아요. 요 안에서 지금 프린트라고 적으면 이 안에서만 쓰는 이름 사전에는 이름 프린트가 등재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거보다 살짝 바깥에 있는 이름 사전을 건드리게 됩니다. 언제? 이 내용물을 실행하는 와중에. 이 내용물은 지금 어디 있어요? a.py에 적혀 있잖아요. 따라서 여기서 지금 바깥 이름 사전을 봐야 된다라는 욕구가 생겼을 땐 당연스럽게도 이 내용물이 적혀 있는 이 모듈의 이름 사전을 터는 게 너무나도 당연스러워요. 여기서 지금 필요한 경우 지금 F가 어떤 모듈에서 호출됐나 그런 일종의 문맥을 고려해서 이게 지금 b.py 안에 호출식이 적혀 있었다면 B의 이름 사전을 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에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거 아무리 봐도 잘 동작해야 되는 거잖아요. 3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저 글로벌 썸은 B 이름 사전 튀어나온다? 그럼 스코프 관점에서 로컬 이름 사전에 AAA 없으면 B의 이름 사전을 턴다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거긴 AAA는 등재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는 이제 A.py에서만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B.py에서는 네임 에러가 뜰 거고 C.py에서는 우리 함수 정의 적는 프로그래머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이상한 실행을 하게 돼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본다면 너무나도 자명하게 이 안에서 쓰는 로컬 이름 사전에 대비되는 글로벌 이름 사전은 이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이 모듈의 이름 사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이름 사전, 모듈의 이름 사전이긴 한데 여기서 말하는 건 구체적으로는 그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있던 그 모듈의 이름 사전을 글로벌 이름 사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그 함수 정의 내용을 적다가 저 위에 적어놓은 이름 쓰고 싶은데 하면 그냥 쓰시면 돼요. 스코프 관점에서 로컬 이름 사전이 없으면 글로벌 이름 사전 털고 거기도 없으면 빌트인 이름 사전 터는 식으로 동작하도록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비슷한 느낌으로 각각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을 로컬 이름, 글로벌 이름이라고 우리 수업 시간에도 종종 섞어가지고 부르도록 할게요. 자,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저렇게 만들어놔야 되는 거죠.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있어. 처음에 잘 적어야 돼 이래서. 사실 함수 정의는 파이썬에서 문장의 일종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함수 정의의 내용물로서 함수 정의를 적을 수 있기는 합니다. 제가 지금 과제 넘버 1부터 유서 깊은 사용 이해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저기 지금 답 0, 답 1, 답 2가 있는데 분명히 할당문이 근데 나는 지금 저 답 0를 알고 싶은데 뭐 어떤 식으로 풀네임을 찍을 수도 없고 저 안에 적혀있는 저 할당문에서 답 0 자리에 적은 값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지? 라고 열심히 머리를 싸맨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단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를 적었다 보시면 돼요.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 설명은 맞아요. 함수 정의 안에 함수 정의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바깥 거 아닌 안쪽 관점에서 본다면 거기서의 글로벌 이름 사전은 여전히 그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이 됩니다. 뭐 그렇긴 한데 그냥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문이라는 친구를 우리가 새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글로벌 문, 일단 문장의 일종이 맞아요. 여러분 적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한 다음에 이름 하나를 지정해 둘 수가 있어요. 글로벌 3 엔터 치면 오류납니다. 아무튼 이름 하나를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지정한 이름을 그 로컬 이름 사전, 함수 호출식 계산 도중에 사용하는 그 로컬 이름 사전에는 절대로 등재하지 말아달라라고 미리 언급을 해둘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선언을 해둘 수가 있어요. 자, 글로벌 문 자체는 일단 문장은 맞지만 글로벌 문을 실행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사실 없습니다. 아무튼 잘은 모르겠지만 뭐 미리 나 넘버라는 이름 절대로 이 펑크3의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않겠어 라고 미리 함수 내용을 적는 프로그래머가 선언을 해둔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글로벌 문을 적어놨다면 함수 정의 내용을 적는 동안 할당문 는 왼쪽 자리에 넘버라는 이름을 적어서
새로운 이름 등재를 시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함수 출식, 전체 함수 출식 계산하는 도중에 함수 내용물을 실행하는 도중에 그 이름을 절대로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3을 담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딘가에 이름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멀리 있는 스코프를 끼워서 한 단계 더 멀리 있는 그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 모듈의 이름 사전, 달리 말하면 글로벌 이름 사전에 지정해둔 이름, 넘버를 등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할당문 말고 for문이라든가 임포트문이라든가 함수 정의라든가 에서도 여러분 글로벌 문을 적어두면 그 새로운 이름을 로컬 이름 사전에 등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수 얘기가 이제 복잡하게 나오고 요거 설명 끝나면 쉬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 버틸만 합니까? 우리 이제 아마 뒷수업 친구들이 이제 문 따고 들어오기 시작할 것 같은데 나 잠깐 구경 좀 해보자. 오지랖을 한번 떨어볼게요. 이미 와 있는 친구 있나? 있네? 다음 수업인가요? 네. 들어와요. 아니 바깥에 주저앉아 있는 건 마음이 아파서 못 보겠어요. 우리 지금 촬영 중이니까 조용히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가 한 덩어리가 좀 분량이 큰데 우리는 그래도 시간이 자유로우니까 일단 여기까지 얘기하고 지금 40분이니까 쉽시다. 한 25분 쉬고 5분에 아래에서 이어서 진행할게요.